서정함의 시사 줌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계란사랑 남성 화장품 티에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 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서정함의 시사주민에서는 강원도 교육감에 출마 선언한 분들을 차례로 모시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경호 후보를 모셨습니다. 어떤 교육 가치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오늘 인터뷰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경호 예비 후보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육감 예비후보 신경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간단하게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2022년 6월 지방선거 강원도 교육감 예비후보 신경호입니다. 38년 4개월간 중고등학교 교사로 교감, 교장, 장학관으로 근무하였고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역임하였으며 퇴직 후에는 강원미래교육연구원을 운영하며 강원교육의 미래를 도민들과 함께 고민했습니다.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강원도민의 높은 성원에도 안타깝게 현직의 벽을 넘지 못했지만 선거를 통해 강원교육의 변화에 대한 강원도민의 강한 열망을 느꼈고 이번에는 준비된 교육감 예비후보로 2022년 지방선거에 다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또 간단하게 지금 자기소개를 해주셨는데 방금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38년 동안 우리 또 교육 현장에서 계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현장에 어떻게 계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38년 4개월 경력의 교육 전문가입니다. 네. 누구보다 가르칠 의무에 충실했던 교사였습니다. 교감 교장으로서 충실히 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어느 후보와도 비교될 수 없는 중고등학교의 탄탄한 현장 실무 능력으로 강원도의 고질적인 입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한 강원도 교육청의 중등교육과장과 춘천교육장을 역임하며 행정 실무 경력도 쌓았습니다. 이러한 저의 교육 경력은 교육 정책을 세워 탁상 공론이라는 현장 괴리감으로 비판받지 않고 현장에 안착시키기에 충분하다고 감히 자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포용과 통섭의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2015년 2월 퇴임 후 각계각층의 시민사회 조직과 봉사단체 활동을 통해 강원도 구석구석을 발로 뛰며 다양한 도민의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원교육을 개혁해달라는 도민의 요구를 듣게 되었고 그러한 강원도민의 시선과 기대를 모아 균형과 조화를 갖춘 정책으로 강원교육을 디자인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강원교육의 가장 심각한 현안 과제인 배임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현장의 갈등 해소할 수 있는 교육감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후보께 또 질문을 네.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네. 취임을 하는 시기에 코로나가 지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방역에 대한 대책 한번 궁금해지는데요. 네. 지금까지 학교는 최선을 다해서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지켜냈고 학교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모두가 처음 겪는 일이었기 때문에 다소 혼란도 있었지만 이 정도면 교육청, 학교 관계자, 특히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 학부모님들 모두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역 대책은 이렇습니다. 이제 방역은 학교와 지역이 협력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지역청, 지자체는 학교가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역의 실정은 지역마다 상이하고
그 지역에서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강원도 전체를 일반화하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급 기관으로부터 내려오는 지침을 기다리는 시간, 또 지역 실정에 맞지 않아서 고민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지역에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지역 자치 시스템을 만들어 그 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강원도 교육청이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지역 실정에 맞게 우리 학교에게 먼저 권한을 많이 주고 그다음에 네. 지원청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데, 자 그러면 이 코로나 때문에 교육 격차도 많이 심화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교육 격차 문제, 뭐 학교 간 격차도 그렇고요, 학력 격차, 예. 학생 간도 그렇고요. 어떻게 네. 좀 진단하고 계시나요? 네, 공립학교를 보았을 때 교육 격차를 학교 간 격차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네. 일부 시스템이 다른 사립학교와 일반 공립학교와의 격차, 그리고 지역 격차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먼저 강원도의 지역 격차를 크게 영동과 영서로 본다면 그 교육 격차는 수도권과의 접근성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도권에 가까울수록 학생의 진로와 문화예술 관련 체험 기회가 늘어난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죠. 네. 그러한 면에서 영서 지역의 춘천과 원주는 여건이 비슷하고 네. 나머지 영서 북부 접경 지역, 영서 내륙, 영동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일 것입니다. 또한 강원도는 대학 도시를 기준으로 교육 환경이 크게 차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춘천, 원주, 강릉, 삼척과 같이 종합대학을 보유한 대학 도시의 경우 앞으로 고교학점제에서 필요한 강사 수급이나 과목 개설이 쉬운 반면 그렇지 않은 지역은 학생들의 요구가 있어도 강사를 구하기 어려워서 선택 과목의 개설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강원도 내에서도 학생들 간의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를 해결할 온강원 교육 과정과 무한 캠퍼스라는 대안을 공약으로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네. 이를 통해 강원도의 학생들이 지역 격차로 인한 교육 격차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적극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춘 학교의 좋은 사례를 연구하고 일선학교에 보급하여 전반적인 학교 운영이 상향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자, 이 또 강원 교육의 문제점으로 자주 지적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또 하나 드릴 건데요. 네. 자, 이 학력 저하 문제가 사실은 사실 큰 문제입니다. 이것에 예, 대해서는 좀 맞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아까 뭐 입시 전문가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네. 예. 매년 그 수능 성적이 발표될 때마다 도민들이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네. 현 강원도 교육청은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행복하기만 된다고 가르치다 보니까 네. 미래 사회에서의 경쟁력을 키워주지 않았습니다. 네. 교육에서 평가를 배척하다 보니 학생들은 1년을 배웠는데도 자기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지 못해 답답해합니다. 네. 대학은 수시로 가면 된다고 지도하다 보니 수능 준비나 정시 지도는 등한시했습니다. 미래의 경쟁력을 위해 지금의 행복도 잠시 미뤄둘 줄 알아야 하고, 또 평가와 진단으로 자기 위치를 알아야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보입니다. 수능 실력도 쌓아야 수시에서 더 큰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매년 수능 성적이 발표될 때마다 도민들의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지금 강원 학생의 학력 문제는 편향된 이념에 의한 12년의 교육 정책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분명한 어른들의 잘못이죠.
저 신경호는 학습 소외 없는 기초 기본 학력부터 성공하는 대입까지 촘촘한 지원으로 강원 학생의 학력을 반드시 끌어올리겠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혹시 대학 입시 전략 같은 것도 좀 가지고 계시나요? 네. 지금 강원교육의 대학 입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중고등학교의 기본학력 미달이 수능 성적 저하로 이어져서 학생들의 대입 경쟁력이 낮아졌다는 것에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저는 학생들의 기본학력 충족에 기반해서 수능 적응력을 높이는 것을 강원교육 진로 진학의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전략으로 삼겠습니다. 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에게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과 평가가 수능 준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능형 내신 평가 문항, 수능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능형 내신 평가 문항을 개발하여 네. 학생들의 수능 적응력을 높이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력 확보 기준을 국립대학교 지역인재 수시 전형 최저 등급으로 삼겠습니다. 네. 이를 통해 대학 수시 모집에서 내신 등급은 높은데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하지 못해 실패하는 강원도 입시의 고질적 병폐를 해결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수시 전형에 취등된 학교의 입시 지도와 수시와 정시가 균형을 이루도록 바꾸고 원하는 대학을 정시로도 갈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우리 학생들에게 심어주겠습니다. 네. 또한 지역별로 진로 진학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네. 학생과 학부모님이 원하는 대입 상담은 단순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제공받는 정보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수요자 가까이에 언제든 쉽게 찾아가 얼굴을 마주보고 쉬운 말로 설명해주는 전문가입니다. 진로 진학센터를 지역별로 운영하고 대입 상담관을 상시 배치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대입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입시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그러면 신경호 예비 후보의 말씀대로라면 아이들이 그 내신 시험을 봐도 수능에도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보육과 양육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보육과 양육의 사전적 의미는 사실 거의 같습니다. 네. 단, 양육은 주로 가정에서 쓰는 용어이고, 보육은 가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양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인구 급감의 시대, 학력 인구는 더 빨리 감소될 예정입니다. 나라의 미래가 불안하죠. 이제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강원도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양육과 보육을 따질 것 없이 학교와 지역이 함께 양육하고 책임지는 지역 협력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 신경호의 유치원, 돌봄, 학력 등의 교육 정책은 강원도의 아이들을 함께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는 곳곳에 담고 있으니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신경호 도교육감 예비 후보가 꼽는 강원 교육의 현안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을 텐데요. 그 중에 어떤 것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는 교육감의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정당에 있는 정치에서도 늘 화합과 통합을 강조합니다. 하물며 정당이 없는 교육은 어떨까요?
일부 교원단체 주도 세력에 편향된 이념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강원도 교육청은 현재 교육감의 리더십이 올바르게 발휘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교육감이 되면 포용과 통섭의 리더십으로 강원교육을 이끌어 교육 현장의 갈등을 해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했던 낮은 자세로 다양한 도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강원교육으로 새롭게 변화시키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현안과제로 돌봄 문제를 들고 싶습니다. 돌봄 문제. 맞벌이의 학부모의 자녀가 수업을 마친 2시부터 7시까지를 공포의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하교 이후 혼자 학원을 전전할 자녀를 생각하면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는 것은 당연합니다. 거기에 사교육비 지출도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원하는 돌봄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입니다. 하지만 돌봄의 모든 책임을 학교가 떠안기에는 시설학충, 인력 충원, 관리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고 자칫 학교의 부담이 커지면 그 영향은 결국 아이들이 받게 됩니다. 저는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돌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네. 일단 학교의 돌봄 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학교 내에 돌봄 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돌봄 교실 외에 추가 수요에 대한 돌봄은 지자체에서 학교 내에 시설을 이용하여 운영하고 그 관리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학교의 돌봄 운영이 끝나는 5시부터는 지역의 수요자의 상황에 맞게 저녁 돌봄을 학교의 오후 돌봄과 자연스럽게 연계하여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 교실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외에 돌봄은 학교에서 시설만 제공할 뿐 지자체에서 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으로 학교의 돌봄 인력과의 충돌 없이 학부모가 원하는 학교 돌봄을 원하는 시간만큼 제공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돌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당장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 고통받는 도민의 삶을 끌어올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강원도라는 도민의 자찬이 전국에 퍼져서 인구 유입과 출산율 상승이라는 순기능이 일어나는 날도 상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두 가지 현안, 우리 교육감의 네. 리더십 문제와 돌봄 현안, 네, 이렇게 두 가지 네. 꼽아주셨는데요. 자, 이제 시간이 한 2분 가량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예.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하시면서 오늘 인터뷰를 좀 네.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교육감 선거는 타선거에 대해 관심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민주의 교육감의 12년이 가능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교육감 예비 후보들 모두 인지도 쌓기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선거는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저는 2015년 퇴임 후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사회 조직과 봉사단체 활동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고 그 의견을 모아 정책을 전개했습니다. 이제는 그 정책으로 평가받고자 교육감 선거에 재도전합니다. 지금 강원교육의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교육감이 필요한지 꼭 살펴봐 주시고 강원교육을 살릴 교육감 후보에게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자, 우리 신경호 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추천하는 곡을 한 곡을 들으면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자, 어떤 곡을 함께 들으면 좋을까요?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추천합니다. 네, 이 우리는 모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그 사랑이 가장 많이 필요한 대상은 성장하는 유아와 학생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행동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죠. 제가 교육감이 되면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이수영의 목소리로 제가 마지막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저는 강원도 도교육감 우리 후보에 출마한 우리 신경호 도교육감 예비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